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의 석세스 어드바이저 박주연입니다. 저희 네 번째 웨비나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이번 네 번째 웨비나는 다치에 대한 세션을 진행을 할 건데, 다치 세션이 지난번 유나이트 때 세션 발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재원님께서. 근데 워낙 다치란 개념이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그때 발표장이 충분히, 그러니까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세션을 이제 원활하게 들으신 분들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웨비나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보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뭐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희 필드 엔지니어신 이재훈 님이시고요. 오늘 다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질문은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 세션 중간중간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 브레이크 때나 아니면 세션이 끝난 후에 Q&A 타임 때 같이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고, 오늘 좀 답변을 해드리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별도의 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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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에서 필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한번 유나이트 때 뭐 주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번 기회에 조금 다져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제 하시면서 질문을 좀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금 보면서 되게 당황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 많이 봤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못 챙겨드려서 좀 죄송했었거든요. 이번에 좀 질문을 많이 주시면 질문에 최대한 답변하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발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저는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대체 뭐냐? 그리고 내가 왜 얘를 써야 되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얘를 쓰는 건지, 그리고 이제 얘 진짜 쓸만한 것 같으면 조금 더 알아본다 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 요런 순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뭐 Q&A라고 따로 돼 있는데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다치란 무엇인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유니티에 있는 모노 비헤이비어 기반의 어떤 기술들이 점점점 이제 DOTS 기반의 기술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인터널 엔진들도 뭐 익히 아시다시피 뭐 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도입을 해서 이제 많이 바꿔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OOP가 이제 대세인데 이제 데이터 오리엔티드 디자인으로의 전환이다. 약간 이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세션을 들으시면서 요 세 가지 ECS, 잡 시스템, 버스트, 컴파일러 요 세 가지는 꼭 이제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츠라고 이름을 이제 통합 이름을 했지만 사실은 요거 세 개의 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알고 계시면 또는 따로따로 알고 계셔도 매우 이제 다 유용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다츠를 통해서 코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멀티스레딩이 조금 그동안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하셨던 어떤 그런 멀티스레딩 그런 게 이제 어려움이 없이 간단하게 멀티스레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옵션 몇 개 이제 클릭해주면 다 이제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oD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게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게 기존 모노 비헤이비어로 어떤 코드를 작성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이제 뭐 플레이어라는 모노 비헤이비어를 만들고 뭐 포지션, 로테이션, 렌더러 뭐 이런 걸 들고 있고 걔네들이 업데이트 루프마다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게 이제 기존 디자인이었을 텐데 이게 이제 DoD로 가게 되면 뭐 단순하게
데이터를 한데 묶어주고, 그리고 어떤 로직에 대한 부분을 따로 이제 둠으로 인해서 어떤 네, 클라이언트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서버 분들한테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컨텐츠 서버와 이제 플레이어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시스템이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불러와서 어떤 로직적인 변경이나 뭐 그런 네, 작업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뭐 전혀 뭐 그림으로 봐도 어렵지 않고 개념적으로도 실제로 해보셔도 뭐 조금 생소할 뿐이지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꼭 네, 한번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 저희가 이제 다츠에 대한 개념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 그러니까 ECS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DoD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DoD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떤 그런 모노 비헤이비어 같이 OOP의 대표 주자 이제 모노 비헤이비어라고 하면 DoD에도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 어떤 클래스 같은 기능들, 유틸리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 구성 요소, 아키텍처가 이제 EC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DoD 디자인에서 이제 그냥 단순히 인덱스, 뭔가 데이터를 가리키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 ECS라는 개념이 다른 데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뭐 만들어낸 어떤 유니크한 개념이 아니라 아키텍처 공부를 조금 해보면 ECS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다른 데 나오는 E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유니티에서 있는 게임 오브젝트와 매우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티티 자체가 모든 컴포넌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엔티티는 그냥 이제 인덱스다. 그리고 데이터가 컴포넌트다. 그리고 뭐 이제 얘네 두 개로는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보셨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형태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혼자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 두 개는 뭐 그냥 데이터 공간에 둥둥 떠다닐 뿐이다. 그리고 네, 시스템에서 이 두 가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로직을 구현하게 된다.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이제 패키지 안에 있는 엔티티 코드인데요. 뭐 조금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엔티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코드를 준비해 봤고요. 실제로 보셔도 네, 인덱스 값, 어떤 네, 어레이를 가리키는 인덱스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엔티티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좀 변화가 됐는지, 이 엔티티에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지에 대한 어떤 버전 넘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다른 부분들은 조금 유틸리티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인 엔티티가 이제 데이터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조금 생소한 단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뭐 포지션, 로테이션, 렌더러, 리지드 바디 같은 애가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키타입이라는 애가 이제 이름이 보이잖아요. 요 아키타입이라는 애가 어떤 데이터들의 묶음,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뭐 유저 데이터, 뭐 무슨 길드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어떤 묶음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묶음의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 아키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CS 시스템에서는 같은 데이터들끼리 한 곳에 이제 모여서 저장을 해놓는, 뭐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어떤 캐시 미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공간이 되게 이제 밀집해 있으니까 어떤 그 새로운 공간을 다시 이제 캐시에 불러올 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킹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에 어떤 포지션, 로테이션, 뭐 렌더러가 있고, 뭐 두 번째 뭐 프레임에 있고, 요런 프레임에 아무런 변경이 없게 되는 거죠. 누가 없으면, 예, 시스템이 없게 되면 아무런 변경이 없게 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이 포지션과 로테이션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했다면 두 번째 프레임에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떤 다른 시스템은 포지션과 렌더러를 만지면 네, 이게 변경이 된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엔티티에 있는 버전 넘버에 이게 변경이 되었다, 변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좀 기록이 되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시스템 입장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서치할 필요 없이 그 이제 버전 넘버가 바뀐 애들만 이제 어떤 접근을 하게 되고, 네, 그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두 번째 요소죠. 잡 시스템입니다. 이제 저희 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개념 중에 있는 개념이죠. 어떤 스레딩을 함에 있어서 스레드 코어를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스레드는 정해져 있는데 스레드가 하는 일들을 이제 걔네들한테 디스패치라고 하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일을 던져주는, 또는 이제 그 스레드들이 자기가 일이 끝나게 되면 나 새로운 일 없니? 라고 이제 가져가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저희 잡 시스템에서 좀 특징으로 가지는 것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블리터블 타입, 그러니까 이제 밸류 타입으로 한번 잡을 만들 때 카피가 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쉐어드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공용 메모리 공간에 대한 걱정을 좀 할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의 데이터 카피가 생기긴 하지만 요런 식의 어떤 디자인을 했더니 저희 이제 인터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잡 시스템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널 시스템에서 도입을 해봤더니 매우 이제 성능은 좋고 크게 이제 어떤 코스트는 많이 없더라 라고 하는 디자인이 저희 이제 잡 시스템이 갖는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CS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미 한번 시스템을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컴포넌트 시스템, 클래스 이름이 이제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제공되는 저희 이제 패키지 안에. 그 컴포넌트 시스템이 앞에서 나왔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DoD 디자인을 만들어 드렸지만 굉장히 조금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쉽게 이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 가이드를 좀 제공해 드리고자 먼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조금 이지 모드의 어떤 컴포넌트 시스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기존 모노 비헤이비어가 메인 스레드에서만 돌아가듯이 얘도 이제 메인 스레드에서만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메인 스레드에서 이제 돌아가다 보니 이제 기존 유니티에 있는 모든 펑션들을 다 이 안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요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나면 이제 하나씩 잡 컴포넌트 시스템으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 컴포넌트 시스템에 있던 요소들을 잡으로 이제 만들게 되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에서만 돌아가는 형태가 아닌 이 잡들이 각각의 이제 워커 스레드한테 제공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워커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이제 CPU의 어떤 설정에 따라서 개수가 정해지게 될 거예요. A 코어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워커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를 제외하고 7개가 생성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4개의 코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네,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네, ECS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건지를 공부를 하면 네,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C# 코드를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내용이고 하드웨어 이제 좀 그런 디펜던시가 많이 걸려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옵션 값만 주면 저희 ECS 시스템을 쓰시고 옵션만 설정하시면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버스트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용자의 C# 코드, 잡 안에 들어가는 코드인데요. 사실은 그 C# 코드를 이제 네이티브 코드 형태로
변경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이티브라고 하면 이제 C++ 코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이제 뭐 어셈블리 형태로 변경이 되는 거고, 네, 그런 코드로 변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C# 느리다, 뭐 C#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걸 인터널 코드와 같이 어떤 바이트 코드 형태로 변경을 해버리게 되니까 엄청 이제 속도가 개선이 되는 거죠. 뭐 기존에 있었던 IL2CPP와 좀 이제 비슷한 개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IL2CP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iOS를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CPP로 하니까 성능도 개선해보자 해서 좀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 뭐 아무래도 이제 버스트보다는 훨씬 못한 거죠. 버스트는 진짜 이제 깜짝 놀랄 만큼 엄청 네, 개선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뭐 조금 안에서 하는 짓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나의 오퍼레이션을 하나가 이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배칭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비슷한 오퍼레이션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걔네들이 이제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뭐 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스트를 사용하는 거는 옵션 키고 그리고 잡에다가 어트리뷰트 달아주면 된다는 거, 네, 엄청 쉽다는 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네, 버스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네, 사용자 코드 어떤 .NET 어셈블리죠. 네, 이 코드가 IL로 변환이 돼서 버스트 컴파일러한테 1차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IL 형태니까 뭐 개선이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뭐 요런 하는 과정에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이제 사용자의 코드를 다 커버했느냐라는 이제 테스트 코드들이 같이 이제 함께 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된 이제 C# 코드를 버스트가 이제 몇 번에 이제 왔다 갔다를 하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를 하면서 LLVM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라이즈 같이 어떤 이제 매스매틱스를 위한 어떤 그 벡터라이즈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제 적용이 되면서 네, 이제 최적화된 C++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LLVM. 그리고 이렇게 이제 뱉어낸 LLVM을 IR이라는 이제 인터미디어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또 다른 이제 어떤 어셈블리 코드, 그러니까 그런 형태와 좀 잘 맞게끔 이제 디자인이 된 앤데요. 얘로 이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셈블리로 최종적으로 이제 뱉어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지만 사실 뭐 제가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부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뭐 저도 이거를 공부를 엄청 깊게 하지는 못했다는 네, 고해성사를 하는데 네, 이 부분은 네, 유나이트 작년 영상에 보시면 네, 이제 버스 팀에서 나와서 직접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ECS, 잡 그리고 버스트, 이게 이제 다츠인데 얘를 이제 왜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해보면 이제 직접 써보시면서 느껴보시겠지만 저는 이 아키텍처가 정말 좋은 아키텍처라는데 조금 네,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데이터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데이터베이스가 갖는 장점을 이제 다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누구한테는 읽게 하고 누구한테는 쓰게 하는지 뭐 그런 권한 관리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돼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현재 OOP에도 뭐 프라이빗, 뭐 퍼블릭 이런 걸로 이제 어떤 제한자를 설정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시적이고 정확한 어떤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이제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 사이에 또 다른 시스템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어떤 물리 A 시스템이 있었는데 물리 A 시스템이 너무 구려 해서 이제 걔를 좀 개선을 하고 싶어 라는 접근을 하실 때도 뭐 정말 쉽게 걔를 이제 떼고 새로운 이제 물리 시스템을 인풋과 아웃풋만 일치시키면 되니까 그런 이제 변경 삭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 얘네들 간에 누가 먼저 우선순위로 실행되느냐 뭐 요거의 고려 대상만 있으면 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얘보다 먼저 되는지 뭐 이런 것만 고려해 주시면 되는 거.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죠. 뭐 독립적으로 시스템이 구현이 가능하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어떤
프로파일링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뭔가 이제 막 동시에 막 여러 개가 돌아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어디가 우리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고 있긴 한데 어디서 병목이 생긴지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지가 이렇게 디자인만 해놓으면 딱 찾아내기가 너무 쉬워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요 그림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이제 어떤 내가 게임을 만들었을 때 프로파일러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이제 제가 짜서 어떤 프로파일러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시간도 그렇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진짜로 이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프로파일러 상에서 찍힌 애들이 시스템들이 막 있고 걔네들이 뿌리는 잡들이 딱 보이고 이런 식으로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개발하시면서도 명세서를 쓴다든지 우리 개발은 무슨 아키텍처를 쓰고 있고 그런 내용을 쓰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요 캡처 한 장이면 야 이거 봐, 이거 보면 우리 이렇게 돌아가잖아 하고 얘기하실 수 있게 되는 좋은 아키텍처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저희 ECS 아키텍처 시스템은 아니긴 하지만 ECS를 되게 적극적으로 도입한 아주 유명한 게임이죠. 오버워치에서 요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또 GDC도 있습니다. 저희 ECS를 좀 미워하시더라도 ECS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른 어떤 유튜브 영상 ECS가 뭔지를 찾아보신 분들은 다 이제 요 이야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메모리를 좀 패킹을 해놨으니까 캐시 미스가 발생 안 한다. 요 이야기 엄청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번 더 이제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추가를 했고요. 내용들을 5줄로 써놓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캐시 미스 발생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요 아키텍처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스트럭트 형태로 데이터들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가비지 생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간 고생하셨던 가비지에 대한 좀 고민을 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메모리가 최적화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무어의 법칙이죠. 요게 이제 12년 주기던가요? 12년 주기로 CPU의 속도는 2배로 올라가고 있는데 CPU가 올라가니까 무조건 좋은 거지만 메모리 속도가 그거를 못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병목 지점이 CPU 탓을 할 게 아니라 메모리가 GPU 상의 어떤 문제도 사실은 메모리 문제인 경우도 엄청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최적화를 잘해줘야 되는 게 좋은 게임을 만드는 데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느리냐? 이게 이제 제온 5506 칩, 그러니까 i7 칩의 어떤 구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일단 L2 캐시를 캐시 미스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L1 캐시도 사실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L1 캐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걔를 캐시 미스를 발생을 안 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면 해보시는 건 좋지만 사실 제 생각에는 불가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L2 캐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L2도 굉장히 빠르죠. 이제 10 사이클의 이제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메모리 캐시 미스가 생기게 돼서 메모리를 갔다 오게 되면 25배의 퍼포먼스를 이제 저희가 헌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OOP 난 그래도 OOP다. OOP가 좋아. OOP 저도 어떤 면에서는 OOP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충격적인 그림이에요. OOP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 사실 메모리 상에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안 쓰고 좀 만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막 공간에서 막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 부분을 ECS를 쓰게 되면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같은 데이터끼리 패킹을 해주게 되고 캐시 미스를 발생을 안 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제 최소화 시킴으로 인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장점 마지막이 뭐 네, 가장 큰 장점이죠. 뭐 쓰면 뭐 매뉴얼대로 따라하고 뭐 해서 이제 게임을 만들면 무조건 모노 비헤이비어로 만드신 것보다는 뭐 이따가 한번 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그냥 뭐 한 배, 두 배의 어떤 성능 향상이 아닌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향상을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우리는 CPU 병목 아니니까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뭐 CPU 병목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발열의 기준이 되는 것도 그런 자원의 사용이잖아요. 자원의 사용을 줄이게 되는 거는 뭐 퍼포먼스에 꼭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고사양 게임 아니니까 안 쓰겠다 이런 것보다 네, 쓰면 되는데 공부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ECS를 하면서 그간 있었던 어떤 좀 동기적인 그런 로딩들 있잖아요. 뭐 게임 오브젝트, 인스턴시에이트. 뭐 요즘은 좀 그게 이제 멀티 스레딩이 돼가지고 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 뭐 이런 히칭 포인트긴 하니까 그 부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스트리밍 형태로 저희는 이제 ECS 시스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여러 가지 이걸 쓰기만 하면 이런 이점을 보실 수 있다. 네. 조금 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마지막 장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어서 좀 공부를 했었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조금 공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샘플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어떤 샘플 프로젝트의 환경입니다. 뭐 제가 유나이트 발표 때는 유니티 버전 1.3 버전을 썼었는데 여러 가지로 최신 패키지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버전 업들을 다 이렇게 해서 네,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다운로드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직 1.3 버전에 대한 다운로드 주소예요. 그래서 받으셔서 그냥 업그레이드만 하셔도 쓰실 수 있는데 뭐 궁금하시면 한번 받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샘플 프로젝트를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샘플 프로젝트고요. 샘플 프로젝트는 저는 네,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게 뭐 예쁜 거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로테이터, 근데 이제 돌아가는 큐브가 5만 개가 화면 안에 이제 가득 채워지는 뭐 그런 예제를 준비했고요. 이 예제에서 조금 보여드리는 게 기존에 있었던 모노비헤이비어 시스템,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ECS로 변경해 가는지 한 단계씩 조금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뭐 익숙한 프로파일러죠. 네. 프로파일러에서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네,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돌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보여드리게 되는 거는 모노비헤이비어 상에서 돌아가는 예제입니다.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5만 개의 큐브가 화면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죠? 이게 돋보기를 어떻게 하더라? 지금 네, 확대를 조금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여기 뭐 엄청 느리게 가고 있죠? 실제로 지금 뭐 15프레임인 척 하고 있지만 네, 얘는 이미 그래프는 가득 차 있으니까 15프레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지금 느린 상황이죠. 조금 저 위쪽을 보면 프레임이 나올까요? 잠시만요. 네, 2.3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느리죠. 뭐 CPU 지금 먹고 있는 거, 뭐 전체적으로 자원 먹고 있는 거 지금 프레임 여기 보실 수 있고요. 뭐 끔찍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2.4 프레임입니다. 소스 코드를 조금 볼게요. 네. 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익숙한 모노 비헤이비어입니다. 네. 요 심플 큐브라는 애가 프리팹이고요. 얘 이제 뭐 몇 개 생성할 건지 아까 인스펙터 상에서는 5만 개로 되어 있는데 뭐 디폴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요 숫자는 뭐 별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스타트에서 크리에이트 인스턴시즈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네. 크리에이트 인스턴시즈에서는 네. 스폰 카운트만큼의 오브젝트를 네. 흔히 보이는 인스턴시에이트 함수를 통해서 인스턴시에이트를 화면 공간에 있는 어떤 랜덤 위치죠. 네, 이런 랜덤 위치로 네, 포지션을 놓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면 돌진 않죠. 네,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큐브가 네, 얘가 이제 큐브 프리팹인데 네, 큐브 프리팹에 로테이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로테이터. 네. 로테이터는 뭐 예상하셨다시피 네. 요런 주기로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코드입니다. 뭐 한눈에 딱 들어오시진 않으시겠지만 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너무 뻔하게 보이죠? 네. 얘를 기본적인 ECS 형태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코드를 짜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쓰게 되는 걸 테니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스포너라는 애가 있었죠? 스포너라는 애가 닷츠 스포너라고 이름을 네, 바꿔서 넣었습니다. 얘 이제 똑같은 프리팹을 들고 있고요. 아까 똑같은 그 프리팹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로테이터 들고 있던 그 프리팹인데 뭐 예상하시겠지만 DOTS 월드로 이제 이게 전환이 되게 되면 큐브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모노 비헤이비어라든지 이런 애들은 사실 뭐 재구실을 하게 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죠. 걔네들은 삭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닷츠 스포너 같은 경우에는 모노 비헤이비어예요. 이게 조금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이 어떤 내부 시스템을 닷츠로 변경해 가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2019.3 버전에 뭐 어느 정도 정말 이제 모든 걸 닷츠로 이제 하게 되는 버전이 나오게 되겠지만 현재는 아직까지는 모노 비헤이비어 이 월드의 어떤 네, 입장권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뭐 조금 의아하시겠지만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어떤 프리팹을 들고 있죠. 그리고 카운트 뭐 얘네 다 똑같습니다. 아까 걔랑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인데 아까 이제 로테이터의 로테이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뭐 시리얼라이즈로 뽑아냈던 그 밸류를 설정함으로써 이제 로테이트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시리얼라이즈 어떤 에디팅 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노 비헤이비어에서 밸류를 이제 전달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넣어주게 될 거예요. 요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제공해주는 솔루션 중에 그냥 이제 세팅해놓고 바로 쓰실 수도 있기도 한데 뭐 전 코드 레벨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유틸리티보다 코드를 좀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웨이크에서 제가 이제 얘를 닷츠 월드로 바꾸기 위한 어떤 밸류들을 좀 캐싱을 했고요. 엔티티 매니저와 그리고 네, 요 컨버트된 엔티티, 컨버트 게임 오브젝트 하이어라키 뭔가 이름이 네, 변환하는 딱 이름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 집어넣은
게임 오브젝트 월드에 있는 애를 뭔진 모르겠지만 네. 이 엔티티, 이 ECS 월드에서 쓸 수 있는 엔티티로 바꿔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들어가고 하면 이것도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입문자용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엔티티를 캐시해놨고 엔티티 매니저를 캐시해놨다. 네. 그리고 스타트에서 똑같이 인스턴스를 생성해 준다. 근데 어떻게 생성을 해주냐?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오브젝트 인스턴시에이트를 했다면 여기서 그 엔티티를 만들고 그 엔티티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를 설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한 줄씩 조금 읽어볼까요? 네. 라디안 앵글, 뭐 이 어떤 당연히 뭐 각도에 있던 애를 라디안 밸류로 바꿔주는데 이게 뭐 당연하진 않네요. 네. ECS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ECS만의 매스매틱스를 수학 함수를 쓰게 되거든요. 그거를 위한 좀 준비 작업입니다. 여기 네. ECS에서는 라디안 네, 시스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변경을 했고 그리고 엔티티 매니저에서 아까 캐싱해놨던 프리팹 엔티티를 인스턴시에이트를 했습니다. 요것도 뭐 내부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있던 모노 비헤이비어 인스턴시에이트와는 좀 다르겠지만 함수 형태로 보면 너무 네, 명확하죠. 네. ECS 월드에 있는 엔티티를 하나 이제 내가 얘 아까 카피했던 걸 만들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컴포넌트를 붙여주게 돼요. 첫 번째 컴포넌트가 위치, 아까 뭐 랜덤 위치, 화면상에 어떻게 배치를 할지에 대한 이 랜덤 위치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의심할 여지 없이 위치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위에 거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ECS 월드에서는 또 다른 이제 위치 값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트랜스폼을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스케일, 그리고 로테이션 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값들이 있습니다. 요 이제 왜 뭐 포지션이 아니라 트랜슬레이션인가요? 뭐 이러면 그 이제 마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네이밍이 좀 그렇게 돼 있는 점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ECS 다치 시스템에 있는 애인 거죠. 얘가 이제 저희가 만들어준 로테이터 데이터, 로테이터 컴포넌트라고 일단 로테이터 모노 비헤이비어라고 그 역할을 똑같이 하는 애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얘는 데이터다. 얘는 얘만 붙여준다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다. 얘를 가지고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누구가 누구냐? 네. 여기가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컴포넌트 시스템을 썼죠. 네. 이지 모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로테이터 데이터는 i 컴포넌트 데이터, 이제 네, 컴포넌트 데이터죠. 스피드 밸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컴포넌트가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걔를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 요 시스템은 이 컴포넌트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게 요 entities for each. 그러니까 for each 구문 많이 쓰실 텐데 그 for each랑 거의 쓰임새는 이제 동일하거든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엔티티들 중에 어떤 루프를 돌면서 로테이터 데이터와 로테이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 나한테 나오세요. 이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델리게이트 형태에서 이거 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로테이션, 아까 요 로테이션이죠. 얘 어떤 트랜슬레이션을 붙여줬지만 트랜슬레이션을 아까 뭐 세팅을 해줬지만 로테이션도 당연히 얘가 들고 있을 테니까 컨버팅을 되면서 당연히 이제 아까 게임 오브젝트 컨버팅을 안 보여드렸지만 그 안에서 게임 오브젝트가 들고 있던 어떤 데이터들, 위치, 회전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 로테이션을 가지고 와서 네,
요 매스가 이제 ECS에서만 쓰게 되는 매스 펑션인 거죠. 멀티플리케이션, 곱하기죠. 그리고 노멀라이즈, 이 회전 값이 계속 초과하면 안 되니까 노멀라이즈를 해주게 되고, 엑시스 앵글, 업 방향으로 로테이터 스피드의 델타 타임만큼 곱해주는 형태. 그냥 돌아가는 형태의 어떤 수식입니다. 네. 뭐 조금 이런 이름들이 생소하셔서 네, 좀 난감했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펑션들이 매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F 떼고 대문자 M을 소문자로 바꿔주고, 쿼터니언도 있잖아요. 쿼터니언도 Q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네, 요 델타 타임인데요. 요 델타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잡 시스템에서도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바깥에다가 빼서 요 바깥에 카피한 값을 전달해 주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델타 타임이라는 것조차도 유니티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프로퍼티, 펑션의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잡이나 이런 데서 콜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당연히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잡 안에서는 밸류 타임의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값에 대한 것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 펑션 자체에 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미리 빠져 있는 거를 일단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은 다 만들었습니다. 네, 요것만 있으면 돌아가는 애가 잘 돌아가게 되겠죠. 네.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2.4 프레임이었습니다. 기능들을 안 썼죠. 잡도 안 썼고 버스트도 안 썼고. 근데 보시면 거의 한 30 프레임 정도? 진짜 숫자가 얼마인지 보면 16 프레임에서 아까 잘 나올 때는 한 20 프레임도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CS 좋다, 이제 끝났냐? 아니죠.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ECS를 아직 맛을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보죠. 두 번째 쓰게 될 코드가 이 코드인데요. 스포너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애를 엔티티를 만들고 엔티티에다가 로테이터 데이터를 붙여주는 스포너는 그대로 쓸 거고요. 그 안에 바뀐 거는 딱 여기 한 부분.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잡 컴포넌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잡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일단은 on 업데이트를 봐야 돼요. 매 주기마다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얘가 하고 있는 일은 로테이팅 잡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케줄을 하고 있죠. 그리고 DT, 요 델타 타임 넘겨주는 거, 요거 아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로테이팅 잡이 뭐냐? i잡 포이치. 포이치 구문 아까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i잡 포이치도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잡이죠. 원래 쓰시던 포이치를 잡에서도 거의 그대로 쓰시게끔 해주는 유틸리티 잡입니다. 그래서 닷즈 로테이터 데이터와 로테이션,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엔티티 다 나한테 주세요 하는 거이죠. 여기. 그래서 execute 안을 보시면 아까 컴포넌트 시스템과 똑같은
똑같은 네,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몇 줄, 야 이거 뭐 많이 추가됐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줄수로 보면 한 10줄 정도입니다. 정말 뭐 별로 바뀐 게 없이 네, 잡으로 컨버팅이 된 거거든요. 네. 설명을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없을 것 같고, 네, 이게 다입니다. 정말 잡으로 만드는 거. 뭐 요런 잡이 아이자포이치 말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이제 중급 과정에서 아니면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 한 걸 토대로 공부를 해 가시면서 조금 이제 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얘의 성능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프레임이요. 60프레임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60프레임. 네. 60. 돋보기가 가면 뭔가 더 느려지는 것 같네요. 돋보기가 잘 안 가네. 네. 돋보기도 뭔가 퍼포먼스에 영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네. 한 60프레임에서 한 70프레임, 뭐 50프레임, 58프레임 정도 막 떨어질 때 있고, 네. 어마어마하죠. 네. 2.4에서 지금 몇 배죠? 이러면 30배? 30배의 퍼포먼스 향상을, 네. 뭐 그냥 코드 몇 줄 바꿨더니 이렇게 된 거죠. 네. 여기서 끝이냐? 하나 더 갈 겁니다. 얘는 안 쓰고요. 제가 이 코드를 점프를 하는데, 네, 좀 타이핑 시간을 줄이고 바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정말 이제 진짜 제가 딱 설명드리는 부분만 딱 바뀐 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바뀌었냐? 뭐 두 줄 추가됐을 겁니다. 요 유니티 버스트 쓴다, 유니티 버스트 유징, 그리고 요 잡에 버스트 컴파일러라는 어트리뷰트를 붙여놨습니다. 요거 딱 한 줄을 붙인 거예요. 네, 이게 답니다. 버스트 쓴다는 거. 바로 성능 측정할 겁니다. 네. 보시면요. 저기 유나이트 때는 한번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서 (100프레임) 나오고 있죠. 거의. 네. 뭔가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측정했을 때보다 좀 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네,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선 70프레임으로 나오네요. 뭔가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네. 여기서는 희한하게 한 75프레임 정도로 찍히고 있네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게 제가 유나이트 발표 때 준비했던 걸로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200프레임 정도 가량 나왔었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의 상승은 있지만 아까는 한 뭐 불안정적인 60프레임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75프레임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네, 한 번 더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네, 내용을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버스트 쓰는 거 엄청 쉽다. 이 버스트 컴파일러 태그만 붙여주시면 그냥 퍼포먼스 향상을 보실 수 있다는 거. 혹시 이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연에 좀 버벅임이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시연은 여기서 일단 넘어가게 됐고요. 네. 여기서 딱 임팩트를 딱 들여서 제가 네, 확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요런 여러분들의 올라온 네, 흥미를 좀 더 이제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조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ECS를 좀 더 깊게 네,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를 조금 알아보는 네, 부분입니다. ECS 아까 코드에서 world.active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ECS의 시스템은 월드라는 도메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월드를 여러분 여러 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월드라는 하나의 이제 뭐 짜임새가 다 있는 뭐 게임 오브젝트가 ECS로 아까 컨버팅도 됐고 뭐 이런 게 이제 뒤에서 도는 시스템들이 있어서인데 그런 이제 디폴트 월드 시스템이 이미 좀 마련이 돼 있어요. 그 이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뉴 월드 뭐 이렇게 해서 월드를 하나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도메인입니다. 얘네들은 이 엔티티와 시스템과 뭐 이런 아키타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컴포넌트들은 이 월드에 속하게 됩니다. 월드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게 되고요. 각각의 엔티티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인덱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엔티티로 다른 월드를 접근할 수가 있느냐? 사실 코드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도 그럴 것이 뭐 인덱스인데 인덱스를 뭐 범위 체크하는 거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잖아요. 인덱스에.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사실 이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되려면 뭔가 이제 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권장하지 않는 거죠. 아무 데이터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뒷부분에 꽂힐 것 같습니다. 아키타입이라는 애가 몇 번 나왔는데 얘가 대체 뭐냐, 얘가 무엇인가 라고 보면 컴포넌트들이 컴포넌트들이 어떤 공통된 컴포넌트들끼리 묶이는 건데 뭐 여기 그림에 보시면 포지션 어레이, 포지션 로테이션 렌더러 이런 이제 형태의 애들은 한 곳에 묶이게 되는 거고 포지션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전체는 포지션 로테이션 렌더러가 있어 라는 걸 가지고 있는 그걸 알고 있는 애가 아키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막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거 이건 뭐예요?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이 아키타입에는 전체 데이터, 그러니까 포지션 어레이, 로테이션 어레이, 뭐 렌더러 어레이가 하나의 통짜 어레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6KB의 청크 단위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이제 뭐 약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큰 어레이가 하나 있고 그 어레이에서 아이템을 추가 삭제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추가 삭제에 대한 비용이 뭐 당연히 이제 뭐 중간에 하나를 내가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지점에서 뒤에 있는 애들을 다 한 칸씩 딱 카피를 한 다음에 빈 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고비용의 어떤 작업을 막기 위해서 추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청크 중에 비어있는 청크에다가 넣어주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청크가 닫혔다. 그러면 하나의 청크가 더 추가가 된다. 그래서 이 청크 단위로 뭔가 메모리가 생겼다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청크도 이제 풀링을 하고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 청크가 다 차게 될 경우에는 모든 청크를 쓰게 됐을 경우에는 청크를 하나 더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청크 단위의 어떤 메모리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떤 프래그멘테이션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와 삭제 같은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비용이 싸지는 거죠. 쉬워진다는 건 아니지만
삭제 같은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중간에 이제 하나를 삭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으면 이게 어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이거를 붙여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큰 어레이인 경우에는 뭐 삭제하고 전체 다 돌면서 다시 다 붙여줘야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소모하게 되지만 청크 같은 경우에는 청크 안에서만 그 연산을 이제 수행하면 되니까 뭐 청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거를 그냥 가운데다가 넣어준다 이게 이제 기본 동작이긴 하지만 네 어찌되었건 네 그런 큰 어레이에 대한 코스트를 조금 이제 줄여준다 라는 개념으로 네 이런 나눠져 있는 청크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크에 들어가는 어레이가 아까 제가 용어를 계속 포지션 어레이, 로테이션 어레이, 렌더러 어레이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포지션, 로테이션, 렌더러가 어떤 컴포넌트들 아니냐? 그러면 포지션, 로테이션, 렌더러 세트에 이 어레이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포지션에 대한 어레이 그리고 로테이션에 대한 어레이, 렌더러에 대한 어레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라는 그림인데요. 위에 게 이제 만약에 포지션, 렌더러, 포지션, 로테이션, 렌더러에 대한 그 묶음, 세트에 대한 이게 어레이라고 했을 때이고요. 밑에 게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포지션 어레이 하나와 로테이션 어레이, 렌더러 어레이 요 하나가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추가한다 라고 했을 때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겠죠. 이렇게 그냥 붙는 형태가 되죠. 근데 밑에 거는 하나씩 네, 요 공간을 네, 채워넣는 형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로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어떤 개념적인 비교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쓰고 있다 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청크가 여러 개 있을 때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청크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의 어떤 엔티티가 추가됐다 라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엔티티가 첫 번째 청크를 봤더니 꽉 찼다. 두 번째 청크 꽉 찼다. 세 번째도 꽉 찼다. 네 번째는 비어 있더라.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넣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 뭐 요 네 번째 청크가 꽉 차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청크가 할당이 되는 거긴 하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풀링을 통해서 좀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코드는 저희 이제 패키지 코드니까 다 이제 뜯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가 이제 조금 곤란하다 보니 좀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조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네, 이제 실제 코드를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좀 무책임한 말이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키타입들이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을 묶어 놓은 애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엔티티 A와 엔티티 B가 아키타입 첫 번째 거를 가리키고 있고 엔티티 C가 지금 이제 두 번째 걸 가리키고 있죠.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엔티티 B의 리지드 바디를 삭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새롭게 카피를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키타입 자기한테 매칭이 되는 아키타입에다가 데이터 카피를 한 다음에 자기는 사라지고 그리고 이 엔티티를 요걸 이제 바뀐 새로 생긴 아이를 가리키게끔 네, 이제 변경을 하게 해준다. 뭐 이런 동작도 이제 내부 구조를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기준이 아키타입이다. 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좀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냥 이 설명만 듣고 모든 게 다 이제 명확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제 제가 이제 드린 말씀들과 뭐 그런 것들 복귀하고 요 이제 뭐 어떤 프레젠테이션도 한번 다시 보시면 좋고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찾아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아키타입이 왜 중요하냐? 결국 이제 아키타입을 나눠 놓은 이유도 그렇고 뭐 이제 패킹을 위해서 해 놓은 거지만 이 아키타입을 쿼리를 하는데 이제 써먹는 거예요. 쿼리가 뭐냐? 이제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쿼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내가 쓰고 싶어요 라고 이제 뭐 콜만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주는 거니까 이제 그 쿼리와 동일한 쿼리입니다.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쿼리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복잡한 쿼리는 잊어버리시고 유니티에서 쓰는 쿼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all, none, any입니다. 이 영어를 네 굉장히 어려운 영어죠. 네. 영어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all, 그러니까 이 쿼리와 매칭되는 모든 매칭된 애를 내놔라. 그러니까 딱 이 쿼리에 맞는 애를 내놔라. 그리고 none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는 애를 내놔라. 그리고 any 같은 경우에는 이거나 이거 있는 애를 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쿼리거든요. 그 그림을 이제 조금 그려봤어요. 이 그림이 이제 명확하지 않으실 수 있고 막 다시 한번 또 이제 생각날 만한 그림인데 최대한 이제 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쿼리 all로 주황색 거를 내가 쿼리를 했어. 주황색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애 다 나와. 그러면 이게 아키타입별로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주황색 우리한테 주황색이 있었나? 라고 이제 검사를 하면서 주황색이 있는 아키타입이 우리 있네? 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쿼리를 토대로 아키타입에 대한 어떤 어떤 뭐 레퍼런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 그걸 토대로 이 엔티티들을 전체 이제 서치를 하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요 all 하나 더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주황색과 초록색 컴포넌트 가지고 있는 all 다 나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아키타입이 응답을 해서 우리들이야 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초록색 명확하죠?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ll로 했을 때 첫 번째 것만 매칭되니까 이렇게 리턴 해준다. 그리고 설명드린 게 또 이제 none이거든요. 요 오른쪽 쿼리에 보시면 이 X표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딱 요 의미죠. 주황색과 파란색 컴포넌트가 있는 애들은 주는데 초록색은 없는 애로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초록색이 있죠. 그래서 안 되고 세 번째 거는 주황색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것도 주황색은 있는데 초록색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만 딱 매칭이 되는 이런 쿼리 형태예요. 이런 다양한 쿼리를 제공해 하는 이유가 이제 뭐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하실 때 뭐 상황에 맞는 그런 쿼리를 디자인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시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ECS를 내가 좀 딥 다이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크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는 게 any, 그러니까 주황색이 있거나 파란색이 있거나 그런데 초록색은 없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칭되는 애가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는 주황색은 없는데 파란색은 있으니까 이 조건에 부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환이 된다는 거. 이런 쿼리의 형태들은 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공해 드릴 어떤 예제 GitHub가 있는데 엄청 긴 코드들 아니고 뭐 짤막짤막한 코드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코드들 이런 쿼리를 되게 이제 막 자유자재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그 부분이 개념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샘플 코드를 직접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잠시 이제 또 넣어두시고 그런 게 있었다더라. 요 뒤에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이제 그런 게 있었다더라. 그런 게 있었다던데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뭐 요런 어떤 엔트리 포인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좀 PPT를 이렇게 좀 구성한 거라 조금
막 어지러워지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제 집중하시고 거의 마지막이 다가갑니다. 네. 이 부분부터 이제 또 다른 개념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일반 컴포넌트에 대한 이야기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스트럭트 타입의 컴포넌트들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유니티 엔진에 이거를 약간 비벼 넣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 의문이 정답입니다. 정말 이제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특수 컴포넌트들, 뭔가 이제 다른 어떤 고급 작업을 하기 위한 것기도 하고, 기존 엔진과 이제 잘 섞여 가게끔 하기 위한 그런 특수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게 쉐어드 컴포넌트. 요 쉐어드 컴포넌트. 이게 영문명들이 저도 딱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 설명을 최대한 잘 드려보겠습니다. 요 이제 쉐어드 컴포넌트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스트럭트 형태로, 밸류 타입 형태로 카피해서 쓰는 형태, 또는 이제 카피해 놓은 애를 이제 그 주소만 가지고 와서 이제 포인터 같이 그 주소만 가지고 와서 딱 그것만 이제 쓰는 형태였는데, 일반적인 모든 C# 오브젝트들은 다 이제 레퍼런스 형태잖아요. 그 레퍼런스 형태의 타입들을 쓰기 위한 컴포넌트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요 이제 예시에서, 그림에서 예시에서 그냥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이미 렌더러 어레이가 있어버려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메시라고 해보죠. 포지션, 로테이션, 렌더러인데, 메시 데이터는 예를 들면 두 개인 거예요. 밸류 A는 박스고, 밸류 B는 스피어라고 생각해, 그 어떤 구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첫 번째 청크와 두 번째 청크는 나는 박스를 그릴 거고, 세 번째 청크는 나는 구를 그릴 거야 라는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근데 요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막 드렸는데, 그럼 그냥 쉽게 쓰면 되겠네. 막 구도 그리고 막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근데 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 박스를 그리는 애는 A에 지금 있죠. 이렇게. 그리고 구를 그리게 되면 B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크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청크가 하나 더 있는데 청크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청크에 있는 애 중에 하나를 난 얘를 9로 그리는 애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9로 그리는 청크로 이동이 생기게 돼요. 여기에 두 번째 있던 청크에 있던 애가 9를 그리게 되겠다라서 세 번째 청크로 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네 라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엔티티를 만들었어요. 9, 박스, 원통, 이렇게 그렸다고 하죠. 그러면 요 세 개를 그렸을 뿐인데 청크는 세 개가 생깁니다. 9에 대한 청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박스에 대한 청크, 그리고 원통에 대한 청크, 이렇게 세 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타입을 쓰면 이제 편하고 좋고 하지만 ECS에서는 퍼포먼스가 일단은 기본이기 때문에 밸류 타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레퍼런스와 그냥 무작정 섞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거. 그리고 쉐어드 컴포넌트는 어떤 그런 유니티의 기존에 있던 그런 레퍼런스들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림상에서도 위에 있는 청크와는 따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얘네는 같은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게 됩니다. 이 16KB 청크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바깥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와는 전혀 상관없고 자기 메모리만 차지하게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수 컴포넌트, 청크 컴포넌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화살표의 그림이 아까 앞선 그림과 비슷하죠. 뭐가 다르다는 거지? 약간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잘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이제 예시에서 얘기하는 게 AABB인 거죠. 바운딩 박스, 요 볼륨. 그러니까 이 어떤 오브젝트들을 그릴 때 컬링이라고 이제
내가 얘를 카메라에 그려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이제 기준점이 되는 그런 어떤 바운딩 볼륨, 뭐 박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박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의 애들을 다 박스를 들고 있게 하자. 뭐 이게 가장 쉬운 접근이죠. 그 바운딩 볼륨을 그럼 컬링 테스트를 뭐 오브젝트가 막 10만 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면 10만 개까지 다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분명히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크 단위에 있는 애들은 하나의 뭐 바운딩 박스 볼륨이라는 게 별게 아니니까 이 바운딩 박스 볼륨을 하나의 커다란 거, 여기에 있는 다 들어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지? 라는 이 바운딩 볼륨 박스를 합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무슨 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돌 필요가 없이 요 밑에 있는 청크의 바운딩 볼륨만, 컬링 입장에서는 요 볼륨만 돌면서 나 이 청크 빠져, 이 청크 빠져, 이 청크 빠져, 이 청크는 나 지금 그려야 되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알아보자. 이런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크 컴포넌트의 그런 이 청크 단위의 합계, 썸 또는 뭐 어떤 이 청크가 갖는 공통된 특성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 데이 컴포넌트에 저장을 해놓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두면 전체 엔티티를 돌 필요 없이 이 청크만 이터레이션을 돌면 되는 거.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메가시티라는 샘플 데모에서 어떤 그런 HLOD 같은 걸 구현할 때 이 개념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크의 합계라고 이제 요약을 하고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은 비슷해 보이나 앞선 쉐어드 컴포넌트와 달리 얘는 실제로 컴포넌트입니다. 스트럭트 밸류예요. 그래서 얘를 또 다른 청크, 그러니까 메타 청크라는 개념, 청크의 어떤 메타 개념이다. 그래서 메타 청크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 뭐 얘네들끼리 16KB 어떤 청크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뭐 얘 같은 경우에 앞선 쉐어드 컴포넌트보다 훨씬 더 이제 ECS스럽고 되게 이제 잘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특수 컴포넌트가 있다는 거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게 시스템 그룹이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게 뭐 특수 컴포넌트, 요거 이제 잠시 이제 또 접어두시고 시스템 컴포넌트 시스템 그룹, 이름을 제가 잘못 저도 이제 막 혼비백산이라 컴포넌트 시스템 그룹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이제 컴포넌트 시스템 그룹은 말 그대로 컴포넌트 시스템들을 그룹핑해서 얘네들끼리 함께 이제 돌아간다. 얘네들끼리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줄을 서 있는 애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컴포넌트 시스템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니셜라이제이션, 시뮬레이션, 프레젠테이션. 얘네들은 항상 이 순서대로 흘러가게 돼요. 항상 이 업데이트 주기마다 이니셜라이제이션 먼저 하고, 시뮬레이션 먼저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왜 소개를 시켜드렸느냐? 얘네들이 결국은 기존 유니티 시스템과 어떻게 섞이느냐를 좀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니셜라이제이션과 시뮬레이션 사이에 픽스드 업데이트와 기존의 모노 비헤이비어 함수입니다. 픽스드 업데이트와 업데이트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되는 형태고요. 시뮬레이션과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업데이트, 모노 비헤이비어 펑션입니다. 요게 호출되게 됩니다. 요런 관계가 있다. 요게 이제 섞어 쓰시게 될 거니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요 이제 초록색으로 칠한 게 무엇이냐? 앞서 이제 컴포넌트 시스템 제가 코드도 보여드리고 했지만 걔네들의 제가 얘는 이 시스템 그룹에 속하게 합시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게 설정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시뮬레이션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스템 그룹을 소개시켜 드리는 주요 이유인데요.
무서운 애들이 막 22, 22 막 이렇게 붙었죠. 얘가 이제 Entity Command Buffer라는 애인데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Entity Manager라고 앞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서 엔티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엔티티에 들어가는 어떤 값들을 변경하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걔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레드에서만 돌아간다면 굉장히 뭐 좋을 만한 애죠. 그냥 뭐 그때그때마다 뭐 딱 크리에이트하고 뭐 삭제하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잡 컴포넌트 시스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그때 딱 삭제를 해버리면 다른 애가 읽으려고 했는데 없어졌다 하고, 그게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커맨드 버퍼입니다. 그래픽스 개념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 이제 내가 지금껏 어떤 예약을 하는 거죠. 엔티티 관련한 모든 작업들을 예약 큐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큐를 요 일괄 타이밍에, 그러니까 엔티티 커맨드 버퍼가 생기는 타이밍, 이니셜라이제이션 앞뒤, 시뮬레이션 앞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앞뒤, 요때 이제 내가 그간 못 처리했던 엔티티에 대한 그런 처리가 있는가? 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그걸 일괄 처리를 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개념을 알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우니까 나 안 쓸래 라고 하시면 궁극적인 퍼포먼스 향상을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잡을 써야 되는데, 잡을 쓰려면 엔티티 커맨드 버퍼를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심플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다 이제 그런 엔티티에 대한 변경 같은 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샘플 코드를 보시면서 좀 더 깊이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것들이 시스템에 붙는 어트리뷰트들이거든요. 시스템에 아까 그룹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그룹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일단 유니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는 세 가지 어떤 컨트롤 어트리뷰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제 어트리뷰트가 업데이트 비포, 업데이트 애프터, 그리고 뒤에서 이제 소개시켜드린 업데이트 인 그룹, 이렇게 세 개입니다. 하나씩 이제 소개시켜드려 보면, 업데이트 비포 A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B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보다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명하게 C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애프터 A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A 다음에 호출이 되게 됩니다. 막 디테일하게 1, 2, 3, 4, 5 이런 오더링을 주시고 싶으시겠지만, 현재는 지금 요런 이제 솔루션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어떤 매뉴얼한 컨트롤을 하시려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업데이트인 그룹, 나는 이 시스템 그룹에 속하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름을 적어 놓은 게 A 컴포넌트 시스템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시스템 그룹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직접. 근데 이제 다만 이니셜라이제이션, 시뮬레이션, 프레젠테이션 안에 속하는 시스템 그룹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 어찌됐건 커스텀 시스템 그룹도 넣을 수 있다. 그런 개념과 마지막 이제 어트리뷰트로, 저는 이제 이게 좀 꿀팁이라고 생각해서 좀 알려드리는 건데, disable auto creation,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를 비활성화 하겠다 라는 의미고요. 얘 같은 경우에 왜 필요하냐, 모든 어떤 ECS 다치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들은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그 할 일을 수행하게 돼요. 근데 왜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켜는 타이밍을 딱 정해주고 싶은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경우에는 미리 이제 요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비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다시 얘를 깨워주는 형태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인데 왜 이런 복잡한 그림이 나오지? 라고 또 하실 수 있겠네요. 열심히 힘내서 마지막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티티 디버거. ECS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코드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기존에 있던 유니티의 그래피컬한 그런 것들을 좀 보기가
보는 것들이 다 이제 뭐 완비가 돼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얘만을 위한 디버거와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디버거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얘를 자주 보시면 좋죠. 네, 좋아요. 그래서 뭐 일단 제가 찍어온 이 캡처 화면은 메가시티 샘플에서 실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이제 구성 요소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시스템, 그리고 가운데 요 탭이 이제 3개가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 탭, 그리고 중간에 이제 쿼리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이 이제 청크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 왼쪽이 시스템즈, 시스템 탭이죠. 여기서는 현재 내가 이 프레임이 돌아가면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시스템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옵션 같은 거를 체크하게 되면 어떤 이제 디세이블 돼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어떤 오른쪽 숫자를 보시면 이제 얘네가 이제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숫자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병목점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체크박스를 끄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 시스템을 활성화 비활성화를 시키시면서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대신에 뭐 저 시스템을 넣어 본다든지 그런 활용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안 돌아가는 시스템도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시스템 그룹을 설명할 때 했던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룹도 있고 시뮬레이션 그룹도 있고 프레젠테이션 그룹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 엔티티 커맨드 버퍼, 엔티티 커맨드 BU에서 잘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쿼리 리스트.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스템을 왼쪽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모든 쿼리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 스크린샷에서 보시면 메시 LOD 컴포넌트와 여기 이제 빨간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exclude라고 해서 non이라고 보실 수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non 프로즌은 없는 거, 그리고 LOD requirement 요 있는 거, 요 이제 3개 쿼리를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쿼리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엔티티가 이제 나오는지 뭐 이렇게 이제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설명을 더 드릴게, 색깔들이 있는데 이 색깔들 앞에 보면 태깅이 조그만하게 붙어 있거든요. 요걸 보면 얘가 뭐 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색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록색은 리드라이트, 그러니까 내가 이 시스템에서 읽기도 하지만 쓰기도 할 컴포넌트에 대한 쿼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read only, 나는 여기선 변경은 안 할 거야, 이 데이터는 읽기만 할 거야 라는 그 쿼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나는 이거 없는 애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간혹 흰색으로 표시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쉐어드 컴포넌트 뭐 그리고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 입장에서는 얘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쉐어드 컴포넌트가 이제 대표적인 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리드 할지 라이트 할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걔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엔티티 디버거에서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쿼리를 클릭할 필요는 없고 요 이제 시스템에서 매칭된 청크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림이 요것도 이제 뭐 그렇게 막 가시성이 엄청 높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 아 그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시하고 있는 게 요 매칭된 청크의 쿼리, 이 청크들이 어떤 쿼리로 나오게 된 청크냐 라는 이 쿼리예요. 그러니까 엔티티를 리드라이트하고 플레이어 컴포넌트라는 걸 리드라이트로 부르네
청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숫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맨 바닥에 있는 숫자 1부터 1338이 있는데요. 16KB라고 했잖아요. 청크가. 요 16KB 청크에 요런 형태의 데이터면 몇 개가 최대까지 들어가느냐 라는 숫자예요. 이게 맥시멈 숫자. 그러니까 이 1338개가 이 16KB 청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로를 보겠습니다. 0에서 7. 그 여기는 정확한 숫자가 없지만 여기는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오른쪽에 1338개의 이 데이터를 가진 청크가 7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중간 어디쯤 한 600개 뭐 이런 즈음이겠죠. 요 즈음에 있는 애가 1개가 있다. 요런 그래프예요. 이게 단순한 그래프지만 굉장히 이제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한번 직접 만드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개념인데요. 저희가 뭐 어떤 코드를 통해서 ECS 월드를 쓰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게 불편하다는 거는 뭐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게임 오브젝트를 붙여 놓으면 이게 알아서 뭐 ECS 월드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걸 이제 컨버전 시스템이라고 내부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게임 오브젝트에 붙는 convert to entity 라는 요 개념이거든요. 이 일반 그냥 프리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오브젝트 프리팹에 뭐 이런저런 모노 비헤이비어 붙여놓고 convert to entity라는 모노 비헤이비어도 같이 붙여놓고, 그러면 얘를 플레이 시에 엔티티와 이 모노 비헤이비어 데이터들을 읽어가는 거죠. 읽어가서 이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컨버전 시스템과,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오토로 제공해주지 않은 그런 컨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컨버전을 끼워 넣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컨버전 시스템을 다 거쳐서 실제로 엔티티를 이 월드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 월드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스텝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설명은 간단히 드렸지만 사실 거의 뭐 오토매틱한 시스템이라서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뭐 내부적인 구조를 모르더라도 쓰임새만 알면 뭐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간단한 것들이 서브씬이 있죠. 서브씬 안에 이걸 붙여 놓으면, 뭐 물론 이것도 저희가 이제 모르는 모노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컨버전을 좀 이제 스크립팅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서브씬 밑에다가 넣어준 게임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에 그냥 이제 ECS 월드로 컨버팅이 되게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샘플에서 조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한 번 더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자세히 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뉴얼 같은 거 찾아보셔도 쉽게 보실 수 있어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컨버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 이제 정말 마무리인데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생기셨다면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제가 키워드들만 정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잡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잡 포이치만 있는 게 아니라 with entity, 당연히 이제 엔티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데이터만, 컴포넌트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 엔티티를 함께 가져온 잡이 있고, i잡 청크를 이터레이션하는 잡이 있어요. 이게 이제 퍼포먼스를 최대한 올리시려면 i잡 청크를 많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청크 기반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해주는 i잡과 i잡 패러럴 포, 이제 병렬 수행을 하는 i잡 패러럴 포도 역시 이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잡 컴포넌트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스매틱스가 따로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매스매틱스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편의성 함수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폼에서 이제 설명드린 게 뭐 위치를 뜻하는 트랜스레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이 있는데, 얘네들을 외에도 뭐 어떤 하이어라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로컬 투 월드, 뭐 이런 매트릭스 같은 시스템들도 뭐
딥하게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컨테이너를 당연히 쓰셔야 될 테니까 C샵에 있었던 그런 리스트, 딕셔너리 뭐 그런 것들과 유사하게 네이티브 컨테이너라고 해서 성능은 빠르고 그리고 메모리를 해제나 할당 같은 거를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테이너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트를 볼 수 있는 버스트 컴파일러인데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셈블리 코드나 이런 것들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뭐 한번 진짜로 코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막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도 했지만 실제 코딩으로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코딩으로 알려드리게 되면 시간 내에 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샘플 코드를 이제 레퍼런스를 드리는 걸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에 게 이제 가장 좀 쉽고 하나하나 이제 조금 따라가면 결국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좀 그런 샘플이고요. 두 번째 게 굉장히 이제 최근에 좀 공개된 샘플인데 되게 좋은 샘플이에요. 이게 유니티 인터널 엔지니어들께서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트레이닝 하시는 그 샘플이거든요. 어떤 모노 비헤이비어 방식으로 게임을 한번 짜고 그 게임을 다시 ECS로 컨버팅을 하는 그 두 가지 버전의 그 코드가 있는 그러니까 직접 이제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다츠로 만들 수 있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샘플 코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ECS는 완전 숙련자가 된 것 같다 하면 이제 메가시티를 당연히 보셔야죠. 메가시티가 지금까지 나온 샘플 중에는 가장 이제 하이 레벨 샘플입니다. 이거는 뭐 저도 끝까지 다 보지도 못했고요. 매우 이제 방대한 코드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네. 그렇고 GPU 애니메이션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DOTS에서 정말 이제 완전 100% 지원되는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메쉬 렌더러, 스태틱 메쉬에 대한 렌더링만 가능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쓰려면 당연히 이제 본 애니메이션 하시려면 스킨드 메쉬 렌더러가 필요한데 그러면 나 이거 못 쓰는 거냐 이러고 이제 뭐 포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 이제 요아킴 요정님이시죠. 요정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인터널 공개도 아닙니다. 이거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으로 옛날 이제 유나이트 오스틴에서 발표된 막 화살 던지고 RTS 방식의 그 게임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애들이 막 애니메이션이 막 보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데 거기서 썼던 코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제로 그런 어떤 본에 해당하는 그 매트릭스 계산이죠. 그런 매트릭스 계산을 텍스처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텍스처를 실제로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버텍스와 프래그먼트 그 쉐이더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도 복잡하지 않고 딱 그 부분만 떼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를 치셔가지고 이거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들 피직스 이미 나왔죠. 이것도 프리뷰인데 되게 완성도가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쓰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게임을 만드시고 있다면 써보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복 피직스 형태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오디오도 준비가 되고 있고 유노드와 함께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 정말 이제 스킨드 메쉬 렌더러도 걱정이 없게 하시게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에디터 타이니 쪽인데요. 타이니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다츠의 베이직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실험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니에 있는 에디터가 궁극적으로는 다츠의 에디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다츠는 이런 식이 될 거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비주얼 스크립팅 이거 같은 경우에도 프리뷰 버전이 이미 한번 공개가 됐어요. 이건 포럼에 그냥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딩을 그냥 컴포넌트 시스템만 하면 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쉽게 조금 비주얼 스크립팅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곧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고요. 네, 정신없이 좀 달려왔는데 질문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 발표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Q&A 포함해서 7시에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세션 자체가 7시가 넘어서 질문이 3개가 들어온 게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목이 아프시니까 네. 제가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유나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ECS 베타 샘플 저도 테스트 해봤는데 샘플 단계까지는 적용이 간편하고 퍼포먼스 향상도 바로바로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실제 프로젝트 도입에는 유니티 인스펙터를 이용한 편리하고 빠른 개발과 비교해서 개념 변경도 많이 해야 하고 실제로 도입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존 유니티 에디터의 편의성을 ECS에서는 지원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보였는데요. 자, 이게 본 질문인 것 같네요. 2019 버전에서는 닷7 개발 방식 에디터 편의성 개선이 되었나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직까지 사용자한테 공개된 편의성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프로그래머 분이시라면 엔티티 디버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또 거기도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엔티티를 클릭하는 것까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엔티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인스펙터 상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물론 이제 이름 같은 거는 좀 불편하게 돼 있긴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유니티 에디터처럼 되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들은 확인이 가능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편의성이 완전히 제공된 건 아니지만 일부분 그렇게 제공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어서 ECS에서 유니티 PCS 지원이 안 돼서 리서치를 해보니 유저들이 직접 잡 시스템으로 물리를 구현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어떤 개선 사항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니티 피직스는 이미 프리뷰 상태로 공개가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샘플 테스트나 이런 걸 해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성이 이미 있는 상황이라서 네, 피직스를 직접 구현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다 또는 나는 고급 피직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유니티 피직스 샘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첫 번째 샘플 URL을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유니티 피직스 샘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다치의 개념이 데이터 지향 기술로 그 데이터 지향이 결국 메모리 손실을 줄이고 패키지된 기술을 제공하는 방향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으로는 최적화를 돕는 기술들 중 하나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일단은 메모리라는 면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저도 굉장히 영상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 메모리의 장점은 사실 조금 디폴트인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잘 구현하고 났더니 메모리적인 이점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병렬 작업하기도 되게 좋고 어떤 그런 최적화 작업하기에도 너무 좋아지더라. 이런 접근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군요. 그래서 DoD를 설명을 조금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메모리 포커스로 많이 가게 돼 있는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ECS를 딥하게 쓰시게 되면 C# 레벨에서 어떤 그런 정말 메모리를 옛날 C++처럼 포인터 같이 다루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걸 실제로 유틸리티로 뽑아서 쓰실 정도의 어떤 그런 딥한 레벨로 가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아키텍처를 오히려 최대 강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어떤 나의 그런 네. 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막 스파게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뭐 하는지도 까먹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옵티마이즈를 하려고 해도 하기도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잘 배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로 인해서 어떤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도 정말 이제 정확한 정보, 애매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아키텍처 입장에서도 시스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입장에서도 너무 이제 좀 편리해지는 그런
아키텍처 장점이 저는 좀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덕분에 좀 더 다치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지호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다음번 웨비나로 찾아뵐 건데요. 저희가 다음 달에는 새로운 그 오디오 룸에서 진행이 될 거라 조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